네, 건강매거진 2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중노년층의 경우에 노화로 인해서 무릎 연골이 약해진 경우 야외 활동을 많이 할 때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좀 쉬면은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병원 가시기 좀 꺼려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오늘 이 무릎에 관한 모든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676-0114번,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최정근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전화 연결이 바로 돼 있어서 바로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한 40대 초반인데요. 예. 제가 여기 조기 축구회를 하다가 축구장에서 좀 이렇게 그 슛을 넣다가 이게 무릎이 좀 툭 하고 소리가 났는데, 네. 이게 동네에 있는데 좀 갔더니 좀 진통소용제 먹고 좀 이렇게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있었는데, 붓기도 좀 잘 안 빠지고, 오른쪽 무릎이 좀 아파서 방송 보다가 지금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좀 연락 아프신 잘 지 얼마나 주셨네요. 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만약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무릎에 인대나 연골 손상이 네.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일주일 정도 약 드셨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무릎이 붓고 아프고 하면 정밀 검사, MRI를 찍어서 연골이나 인대를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은 그 반월상 연골판이라든지 아니면 전방 십자 인대에 손상이 오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병원에 가셔서 MRI 검사를 해보시고 그 손상된 정도에 따라 다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검사를 우선 좀 받아보시는 네. 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꼭 검사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제 무릎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볼 텐데요. 먼저 좀 무릎 통증이 어떻게 있을 때 저희가 좀 병원도 가야 되고 의심을 해봐야 될까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연세가 40세 이후인데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병원을 찾아가봐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엑스레이 검사라도 찍어서 연골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골 자체에는 이제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상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괜찮았다. 요 근래 좀 아팠는데 병원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해서 네. 벌써 늙었구나 해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40대 이상에서 무릎 통증이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병원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걸을 때 무릎이 아프고 뭐 뼈끼리 부딪히는 뭐 느낌이 든다든지 네. 아니면 계단 오르내실 때 뭐 통증이 심하다. 그럼 다리가 옛날에는 전혀 총각 때는 똑바랐는데 점점 O자로 휘어 있다, 변한다. 이게 사인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이 붓는다, 그 다음에 뻣뻣한 느낌이 있는다. 밤에 무릎이 우직하니 아프고 무릎 때문에 잠을 조금 설친다. 이럴 때는 병원에 꼭 가보셔야겠습니다. 네, 저런 통증이 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 속도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나요? 상당히 빠른 편인가요? 그거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네. 어떤 분들은 외래에서 봤을 때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무릎 연골이 다 다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환자들은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데 약하고 물리치료하고 뭐 했는데 변화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빠른지 안 빠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초기에 그 무릎 연골이 뭐 상해 있다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 와 있다 했을 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병원 가서 찍는 게 이제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아주 자세히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뼈와 뼈 사이에 요 부분이 이제 연골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공간이 좁아들어서 뼈끼리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흔적이 없어 보여요. 저렇게 되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제 말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조기에 좀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좀 빨리 치료하면은 저희가 이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거나 예방을 할 수가 있나요? 그 초기에 이제 관절이 좀 안 좋다고 이제 보시면 네. 최고 중요한 건 이제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체중도 좀 빼고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은데 네. 무리하게 또 운동하시면 무릎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무리를 들어가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자전거 아니면 걷는 거나 이제 수영 같은 게 좋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등산하신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농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갑자기 반월상 연골판에 연골이 이제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무릎의 체중 부하를 적게 하고 하는 운동 그게 이제 수영이나 걷는 거 아니면 자전거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를 좀 하시고, 근데 병원에서 해주는 거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약을 좀 드립니다. 약을 드리면 이게 이제 약물 치료라는 게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니라 네. 염증도 없애기 때문에 약을 이제 무릎이 붓거나 아플 때 약을 드시면 염증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연골 손상을 진행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주사도 이제 많이 맞습니다. 주사라는 건 뭐냐면 무릎에 염증이 많으면 거기 이제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넣을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게 자주 맞으면 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연골 주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주간 맞으세요 하는 게 연골 주사인데, 연골 주사는 연골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손상된 연골이 다시 재생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무릎에 있는 염증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무릎에 윤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릎 연골이 더 이상 닳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 나온 치료법들은 딱 봐도 이렇게 막 부담이 돼 보이진 않거든요. 초기에 잡으시면 좋을 텐데 까딱해서 이렇게 놓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중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중기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네. 무릎을 크게 보시면 무릎 표면을 싸고 있는 게 연골이고 그 뼈와 뼈 사이에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이 돼 있으면 관절 내시경 시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연골 손상이 있으면 쉰다리 교정술이라든지 아니면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많이 손상됐으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까지도 생각을 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기에 대한 치료법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이게 관절염 원인 찾은 후에 하는 수술인가요? 관절염 네.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고 예. 아니면은 치료를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내시경이라는 게 위 내시경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똑같이 관절도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관절 자체에는 이제 위 내시경 같은 입 구멍이 있지만 관절 자체에는 이제 무릎 관절에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0.5cm 정도 구멍을 이제 작게 2개 내서 네. 그 안에 이제 초소형 카메라로 놓고 무릎이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얼만큼 이상인지 본 다음에 만약에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게 찢어져 있어서 무릎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이제 통증도 일으키고 부담을 주게 된다면 이 관절 내시경을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그 부담이 없는 네.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징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 관절 내시경 수술 자체는 수술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반월상 연골판만 이렇게 제거하면서는 10분이나 20분이면 끝나고요. 그다음에 수술 부위가 매우 작아서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없고, 그다음에 하반신 마취만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에 수술에 저녁 때 이제 걸어서 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는 네. 그런 장점이 있네요. 자, 그럼 저희 실제로 시술 과정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술 과정입니다. 네, 저희 이제 관절 내시경을 하는 건데요. 저기 네. 내시경 이렇게 무릎에다가 특수 초소형 카메라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찢어져 있는 부분은 레이저 같은 걸로 울퉁불퉁 찢어주기도 하고요. 찢어져 있는 부분은 레이저로 이렇게 쉐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다듬어서 무릎 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이제 청소도 해주고 말끔하게 다듬어주는 이제 시술을 하는 겁니다. 다 예. 이렇게 정리를 싹 해주는군요. 예, 예, 예. 네. 정리해줄 때 어떻게 잔여물 같은 것들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안에 들어와서 뭐가 떠 있다든지 아니면 루즈바드 같은 게 있으면 뼈 조각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염이 심하면. 그래요?
그런 것도 뽑아내기도 하고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이 연골 이제 사이에 끼어서 무릎뼈 네. 두 뼈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자꾸 걸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이 일으키게 되면 그 부분 이렇게 다듬어주게 됩니다. 아, 매끄럽게 해주고 예. 그 남은 잔여물은 다 뽑아서 예. 정리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시술 과정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술하신 사례가 네, 있으시죠? 57세 여자 네.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오르막길 걸을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팠는데 네. 심한 증상이 이제 좋아지고 해서 기다려봤는데 최근에 이제 평지 걸을 때도 이제 불편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무릎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반월상 연골판에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MRI 보면 이렇게 이제 찢어진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면 이제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요. 네. 관절 내시경에서 이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서 이 관절 사이에 이렇게 껴있기 때문에 통증도 일으키고 걷는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절 내시경 이렇게 이제 말끔하게 레이저로 이렇게 다듬어준 전후 사진입니다. 네. 자, 사진까지 살펴봤고요. 근데 이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하는 게 오히려 도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또 야외 활동 많이 하는 것도 좋지가 않고. 근데 운동 많이 하면 좀 건강해질 것 같은데 왜 안 좋은 거죠?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판이 생각보다 좀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반월상 연골판이나 연골이 찢어지거나 벗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무리하게 뭐 등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테니스를 무리하게 치시고 경우다 뭐 배드민턴 이렇게 무리하게 움직이는 운동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에다 부담을 적게 준 운동, 이게 수영이나 자전거나 걷는 거 이런 운동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모두 참 적당하게 하는 게 예, 참 적당한 중요한 게 것 좋죠.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저희 그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사례 보여주시죠. 네, 68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도 이제 등산을 매우 좋아하셨는데 네. 등산한 후에 이제 무릎이 아파서 통증이 심해서 이제 양반다리 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굉장히 심하신 예, 거잖아요. 예, 양반다리 하기 힘드셨고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이제 통증 클리닉에서 네. 이제 무릎에 연골 주사도 맞고 주사도 맞았는데 네. 이게 통증이 좋아지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병원에 오셔서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MRI 상에서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에 이제 파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렇게 뼈와 뼈 사이 반월상 연골판에 이제 파열이 보여서 이분도 똑같이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이렇게 찢어진 부분을 네. 레이저로 이렇게 이제 다듬어주고 시술 후에는 양반다리도 되고 걷는 게 훨씬 좋아져서 이제 바로 그날 이제 퇴원을 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자,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하신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봤고요.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026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62인데요. 네. 예,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왼쪽은요, 지난 12월 5일에 왼쪽은 수술을 했는데, 두 다리 다 하락하는 거를, 네. 오른쪽은 한쪽에는 너무 겁이 나서 안 했는데, 수술했는 다리가 막 소리도 나고 아프고 이래서, 이쪽 다리는, 어머니 무슨 수술하셨어요? 그 인공관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공관절 하셨어요? 예. 어머니 그 수술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럼? 이제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정도 원래 되셨어요? 예. 예. 어머니 근데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계속 아파요? 네, 예, 계속 아프고 이래가지고 뻔하고 이래가지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이랬는데요. 예. 요즘은 원장님 막 그 무릎을 오리다 쳤다면은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이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소리 나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무릎을 이렇게 째게 되면 무릎 안에 있는 이제 관절낭이라는 게 관절막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째고 나서 꼬매면 거기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이렇게 부풀러서 그 상처 때문에 상처가 이제 그 연부조직이 이렇게 부풀어서 그게 이제 걸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소리가 더 커지고 막 덜컹거리면 관절 내시경으로 그걸 이렇게 다듬어 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소리가 났다가 안 났다가 안 났다가 하고 소리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매미 우는 소리 난다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게 관절 연골 그 인공관절이 이렇게 닳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소리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술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예, 예. 아마 수술 전보다는 걷는데 통증은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계속 조금씩 더 좋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도 열심히 하고 걷는 거 그리고 자전거도 열심히 좀 타셔서 근육을 좀 근육을 조금 키우시면 아마 증상은 더 좋아지실 것 같고 그 반대편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가 하면 그것도 인공관절 만약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원장님 이제 예. 나는 이쪽은 이제 왼쪽은 했는데 그렇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수술했는 왼쪽 위에 손을 갖다 대면 열이 자꾸 나는 거 같고 있잖아요. 예. 열이 그렇고요. 이쪽에 이제 오른쪽 안 했는 거 하고 손을 대보면 무릎이 왼쪽 수술했는 거는 자꾸 열이 나는 거 같고 그리고 자꾸 나 소리가 나고 이래서 좀 불안하고 어차피 또 이 오른쪽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인공관절 말고는 또 이제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지요. 예. 어머니 근데 인공관절 말고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선생님한테 인공관절 권유를 받았다면 아마 인공관절 수술이 제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인공관절 하기 싫다고 하면 뭐 휜다리 교정술하고 아니면 뭐 관절 내시경이나 뭐 줄기세포 치료까지 해서 조금 더 지금 있는 다리를 더 쓰실 수는 있는데 그걸 이제 판단하려고 하면 검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예. 그렇지. 근데 원장님 있잖아요. 이제 오른쪽 이거는 이제 병으로 말하자면 한 상비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상비 됐고, 근데 이제 뭐 양쪽 다 이제 이쪽은 왼쪽은 다리가 휘졌어가지고는 많이 아프고 연골주사 계속 맞다가 이제 안 돼서 했는데, 그리고 양쪽 다 하는 게 낫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너무 불안해서 한쪽 먼저 하면 한쪽은 이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소리도 이렇게 뻔하고 이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건 없지만은 또 뭐 일하는 게 조금 있는데 그런 일을 지금 해도 되는 시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어머니 지금 일을 해도 되는 시기고요. 소리도 날 수도 있고 조금 화끈거리고 그럴 수도 있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마 1년까지는 계속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편 쪽은 아마 3기 정도 됐으면 연세도 62세고 하면 인공관절이 싫다면 아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휜다리 그거 한번 병원에 오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오세요. 예, 전화가 요 번호입니까? 예. 네, 방송 끝나고서 저희가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내용 그럼 저희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에는 줄기세포로 인한 치료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치료법이죠? 네,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는 거는 이제 연골 손상이 있으면 그 손상된 연골 부위에 이제 줄기세포를 넣어두죠. 이제 발라주면 그 손상된 연골이 정상 연골로 대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인데 이제 재생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줄기세포를 이제 채취를 하는 게 자신의 골수나 아니면 그 제대혈, 태반에서 나온 그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추출해서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자기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타가 줄기세포 제대혈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하는데 그것을 무릎 손상된 연골에 넣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연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재생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연골 자체가 손상이 되면 그 아쉽게도 연골 자체는 뭐 뼈가 부러지면 뼈끼리 이렇게 잘 붙는데 연골은 손상이 되면 자기 연골로 이렇게 원래 완벽한 걸 재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연구도 해봤고 여러 방법도 써봤는데 그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좀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얀 게 연골입니다. 하얀 게 연골인데 이 연골이 이렇게 벗겨져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줄기세포를 넣어줘서 옛날에는 이 재생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인공관절을 하든지 아니면 미세 천공술이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이 손상된 연골에 이 줄기세포를 넣어줘서 연골이 이렇게 재생되는 완벽하게 재생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럼 특징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줄기세포의 특징.
줄기세포의 특징은 네. 손상된 조직을 정상 조직으로 재생하는 치료고요. 네. 이제 줄기세포 자체를 넣어주면 통증 완화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연골 손상을 지연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치 뭐 연고를 바르거나 저희 치료제를 이렇게 발라서 네. 재생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48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환자분은 평소에 이제 축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좀 심해지셨고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 최근에 이제 통증 때문에 이제 걷기가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MRI 상에서는 요 뼈 밑에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없이 울퉁불퉁해졌는데 줄기세포 시술 받고 2년 후에 이렇게 매끈한 양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시술 전에는 저렇게 연골이 파여 있고 뼈만 저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줄기세포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니까 실제는 1년 후에 다시 관절 내시경을 이렇게 보니까 연골이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신 분입니다. 네. 아까 그 1년 된 사진을 봤는데요.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재생이 다 되는 건가요? 예, 줄기세포 치료라는 네. 게 이제 시술 받고 나서 바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골이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 지나면 연골이 이제 재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치료 과정이네요. 예, 그래서 이 손상된 그 연골 부분에 이제 네. 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 네. 이제 젤리처럼 이제 무슨 물질이 섞여 있어서 줄기세포를 저렇게 이제 바르게 됩니다. 바르게 되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게 줄기세포들이 손상된 연골 쪽에 작용을 하게 돼서 이게 이제 정상 연골로 대체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손상된 연골이시면 사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이제 네. 연골 손상이 대부분 이제 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다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끝까지 다 된 거고,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크지는 않고요. 인공관절 수술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줄기세포 시술을 시행했고요. 이 부분도 이제 관절 이렇게 손상된 연골 부분에 이제 줄기세포를 발라주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한 12주 지나게 되니까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다 덮여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그 시기로 따지면 뭐 중기 이후 정도의 줄기세포 치료를 염두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환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네. 줄기세포가 완전히 블루오션이고 모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그 관절염이 너무 심하시면 줄기세포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상이 돼 있는 환자한테 쓰는 게 좋은데 젊은 환자라도 관절염 초기라도 그 연골만 똑 떨어져 나온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환자분들도 줄기세포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중기 이상에서 그 연골 손상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 효과가 있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네. 이제 검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례마다 좀 다를 예, 수밖에 예, 예. 없겠으니까요. 이번 저희 줄기세포랑 관절 내시경 치료 알아봤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 치료도 있더라고요. 예, 예. 대부분 이제 줄기세포하고 관절 내시경을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절 내시경을 봐서 얼마만큼 손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연골이 찢어져 있거나 반월상 연골판이 뭐 찢어져 있으면 그거 다듬어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손상된 연골 부분에 이제 줄기세포를 넣어주게 되겠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같이 하게 되겠고요. 이제 네. 사례를 보시면 이제 58세 이제 주부셨습니다. 환자분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어서 양반다리 힘들다고 하셨고 그러면 무릎 안쪽에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손상돼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래서 시술 전에는 검사를 해봤더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이 있었고 네. 연골 자체도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반월상 연골판 손상 있는 거에선 관절 내시경으로 다듬어 주고요. 그 연골이 이렇게 벗겨져 있는 부분은 네. 연골을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줄기세포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 줄기세포들이 작용을 해서 연골이 이렇게 매끈하게 이제 자라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예.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를 더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이고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있잖아요. 이거 네. 저 육식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 무릎에 저 병원에 가니까는 그 사진 다 찍어보니까는 그 무릎에 그 연골이 다 닳았다고 자꾸 수술을 하라고 자꾸 하거든요. 예.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9이요. 아, 예. 무릎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무릎 아픈 지 지금 한 4, 5년 됐습니다. 4, 5일이요? 4, 5년이요. 4, 5년이요? 예. 아,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하자고 하셨어요? 아니, 아직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인골 주사를 맞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연골주사 맞았더니 좀 어떠세요? 그 많이 됐고 맞고 나면 또 역시 몇번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예. 아버님, 제가 보기에는 용기를 내셔서 수술하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골이 다 닳았다고 하면 아마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되겠고, 그런 경우에는 연세도 많이 있으시니까, 일단 뭐 줄기세포 치료나 뭐 나중에는 휜다리 교정 수술이나 이런 거 해서 연골을 살리는 것보다는 살리기는 조금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그 정도 많으면 인공관절 수술하면 인공관절을 이제 평생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술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낫고요. 근데 수술이라는 게 엄청 이제 두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아버님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퇴행성 관절염이 나아지지는 않으세요. 계속 나빠져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계속 병원 다니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또 아파하고 그러면은 더 부담이 더 되고 더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시고 아니면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게 맞습니다. 받으시면 아마 한 6개월,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받기를 잘했다. 수술 전보다는 걸을 때 이제 통증도 좋아지고 훨씬 삶의 질이 나아지고 건강도 나아지시기 때문에 수술 받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조금 용기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술 좀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많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네네. 어떻게 되시는지요? 올해 62세야. 그러시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무릎하고 무릎 사이에 연골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연골에서 그 아랫부분 쪽, 안쪽이 예. 그렇게 걸으면은 시끈시끈거리고, 통증이 있죠. 예. 아버님 그리고 이제, 양반 다리를 하려면은 양쪽이 다 이렇게 이제, 양쪽 허벅지가 당겨서, 네. 양반 다리를 이제 못하고, 특히 이제 계단을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시끈거려가지고, 아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게? 연희로 따지면 한 몇 년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간에 이제 와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뒷부분이 이렇게, 모래 부서지는 소리 나는 느낌 같이 이렇게 인대가 당겼다든가, 내 추측에,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아버님은 지금 보니까 양반 다리가 안 되고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고 무릎 뒷부분도 네. 아프고 하는 거 보면 아마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있고 그다음에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도 아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퇴행성 관절염이 오신 건데 그거 이제 병원 가보셨어요? 혹시 사진이라도 찍어보셨어요? 이제 여기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 그 정형외과를 몇 군데를 가봤는데 다 한결같이 엑스레이 찍어가지고는 엑스레이 상에는 연골이 이상 없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은 똑같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봐서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판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아버님 지금 그렇게 이제 조금 오랫동안 지금 요즘에 이제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그러시면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 MRI 검사해서 연골 손상이나 반월상 연골판이 얼마나 손상됐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반월상 연골판만 무릎 안쪽에 있는 손상이 있으시다면 관절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반월상 연골판을 이렇게 다듬는 시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연골 손상도 같이 있다고 하면
관절 내시경 하고 난 다음에 뭐 휜다리 교정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이걸 같이 하셔야지 아마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이제 혹시 허리 쪽에서 디스크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으세요. 네. 그건 아니신 것 네.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양반다리 하실 때 아프고 걸을 때 계단 오르내실 때 통증이 있다고 하면 그 허리에서부터 연결된 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제 좀 내용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휜다리 교정술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네. 상담 중에 중간중간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치료법인가요? 이 휜다리 교정술이라는 네. 건 뭐냐면 다리가 O자로 휘어 있으면 관절염 진행이 빠르게 오고 예. 무릎 관절염 진행이 빠르게 오면서 더 O자로 휘기 때문에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O자로 휘어 있는데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하면 다리를 똑바로 만들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네. 그 휜다리 교정술의 대상은 관절 내시경 수술했는데도 무릎 안쪽이 계속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 원인은 무릎이 O자로 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교정을 안 했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거고요. 똑같은 이유로 연골 재생술이나 뭐 줄기세포 치료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휜다리 교정술이 대상이 되겠고요. 네. 바깥쪽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은 많이 상했는데 바깥쪽에 있는 연골이 많이 괜찮으면 저희 휜다리 교정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휜다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들 다리 휘었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사진을 보면서 이 휜다리 모양을 네. 조금 더 알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리가 이제 겉으로 봐서는 정말 얼마나 휘었는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하반신 전체에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이면 되겠고요. 이 체중 부하 선이 이게 무릎 중심을 지나면 이게 다리가 곧은 건데 네. 체중 부하 선이 바깥쪽을 아. 지나면 이제 다리가 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중심을 지나면 안쪽과 바깥쪽에 똑같이 체중 부하가 되는데 무릎 안쪽에 저렇게 이제 체중 부하선이 되면 무릎 안쪽에 이제 체중 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빨리 닳게 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럼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휜다리가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 발생 비율이 4배에서 5배 정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서 휜다리가 오다리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이 되겠습니다. 아, 휜다리를 교정한다는 거 어떻게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치료는 어떻게 예. 하는 거냐면 그 무릎이 이제 O자로 휘어 있으면 네. 무릎 그 뼈 밑부분을 이렇게 이제 조금 잘라서 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 다리를 조금 곧게 아니면 X자로 만드는 그런 수술이고요. 그래서 이 수술의 특징은 수술을 받게 되면 무릎 안쪽에 이제 안쪽이 많이 아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깥쪽에 이제 체중 부하를 시키기 때문에 무릎 안쪽에 있는 통증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인공관절하고 틀리게 자신의 관절을 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공관절 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네. 그 수술 후 10년간 지속률이 90% 이상, 적응증만 잘 지킨다면 90% 이상이고요. 뻗정다리 같은 이제 부작용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뻗정다리라고 하면 어떤 다리를 이제 말씀하시는 인공관절 거죠? 수술하고 나서 네. 무릎이 잘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 휜다리 교정술 자체는 무릎 안쪽에 있는 관절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밑에 부분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네. 뻗정다리 같은 부작용이 좀 적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휜다리 교정술 치료 사례입니다. 네, 53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예. 이분 이제 무릎 안쪽에 통증이 심하고 이제 보시면 엑스레이 보시면 이제 뼈끼리 거의 닿아 있어서 인공관절 수술하기에는 근데 연세가 너무 젊으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리가 이렇게 좀 O자로 휘었는데 네. 여기 이 뼈 부분을 잘라내고 금속판을 대놓습니다. 대놔서 좀 다리가 X자로 만드는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하고 나서 통증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무릎만 잘 쓴다면 인공관절 수술 나중에 이제 10년 이후에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다리가 근데 보통 이제 뭐 노화가 돼서 휜다는 것도 있겠지만 걸음걸이가 잘못돼서 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교정술을 받으시고서도 계속 안 좋아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진 네. 않습니다. 걸음걸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네. 체중을 이제 똑바로 만들고 좀 바깥쪽으로 옮기면
오다리라는 건 계속 걸을 때 조금 오다리인 분들이 더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예. 체중 부하선을 바꿔놓으면 수술 외에는 진행은 하지는 않습니다. 아, 걸음걸이랑 상관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56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하고 관절 내시경 휜다리 교정도 같이 했는데요. 아, 세 가지 같이 예. 했네요. 그래서 4년 전부터 무릎 안쪽이 아프고 다리에는 옷자를 휘어 있고 며칠 전에 뚝소리 나면서부터 이제 보행 장애가 발생했는데 네. 검사를 했더니 연골에 연골 손상이 많이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했고요. 반월상 연골판이 뚝하면서 찢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으로 이제 다듬어졌고 예. 옷자다리를 이 두 개만 하면 통증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옷자다리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는 이렇게 다리가 이제 좀 옷자로 되어 있는데 수술 받고 나서 이렇게 다리가 이제 똑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아까 뚝 소리가 났다 하셨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보면은 그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는 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도 다 이렇게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나요? 젊으신 분들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면 네. 통증이 없다면 기다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네.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40대 이후나 50대 이후에서 두둑 소리가 나고 계단 오를 때 소리가 나고 하면 그것은 연골이 이게 닳아 있거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소리가 난다고 하면 병원에 가셔서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소리가 나다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겠어요. 나다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그 연골이 벗겨져서 울퉁불퉁해서 이제 지나갈 때 두둑두둑 소리가 났는데 네. 그게 다 닳아버리면 매끈하게 닳아버리면 또 소리가 나다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근데 소리 나다 안 났다고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더 다른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쭉 단계별로 살펴봤는데 말기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해요. 예, 말기 단계에 가면 이제 일단 이제 연골을 잘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인공관절을 쉽게 말해서 어금니가 썩으면 어금니 이제 썩은 부분 이렇게 이제 걷어낸 다음에 금리빨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쵸. 예, 인공관절도 똑같습니다. 손상된 연골을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그 인공으로 된 쇠하고 플라스틱 같은 걸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은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고 뭐 입원은 병원에 따라 틀리지만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입원하시게 되겠고요. 하시면서 이제 재활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전화 네. 하셨던 분처럼.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한 3개월 정도 이후에는 수술 전보다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6개월이나 1년 있으면 많이 이제 증상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아, 아까 이제 금리 씌우는 거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네. 난 건데, 네. 원래 금리 씌워도 처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예, 그렇죠. 인공관절을 하면 왠지 좀 불편하지 않을까 네. 걱정도 돼요. 이제 인공관절 하면 네. 인공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그 관절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예. 대부분 6개월 정도 네. 이후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3개월 정도 이후면 수술 전보다 아마 좋아졌다고 말씀을 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하고 근육하고 인대하고 이 밸런스가 맞는 게 적응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재활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재활은 걷는 거 많이 하시고 자전거 많이 타시고 많이 움직이셔야지 그래서 빨리 근육량도 생기고 재활이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거나 자전거나 아니면 물 위에서 걷는 것도 수영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서 이제 궁금증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쾌활하시네요.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5세입니다. 아,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 산을 조금 좋아하고요. 예. 그 휴무날 되면은 그 인라이트 타고 이러는데 요즘 거의 한 3개월 전부터요. 네. 그 격성사 오르막 산에 올라갈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네. 내리막길에도 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스팔트 길이나 여기 그럴 때 네. 오른쪽 우측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시큰시큰 끓는 맛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산행할 때 보호대를 찾는데도 그렇고요. 이거 병원에 한 2번 갔다 왔어요. 예. 네. 병원 가서 뭐 하셨어요? 엑스레이만 찍으셨어요? 병원에 가니까는 엑스레이 같은 거는 안 찍고요. 그냥 이거 근육 관계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침 TV를 켜니까 나오시길래 상담 네. 안 쭉 보낸 거예요. 그 무릎 안쪽이 시큰거리시는 거예요? 바깥쪽 오른쪽 바깥쪽요. 바깥쪽이 시큰거리시는 네네. 거예요?
계단 같은 거 이럴 때는 이상했는데 예, 예. 산에 내려갈 때도 객경사 흙포장되는 괜찮은데 세면이나 이런 데 그럴 때 자꾸 그런 느낌이 이상해요. 평지에서는 괜찮으시고요. 예. 이게 등산하실 때만 그렇게 좀 아프시군구나. 예. 예. 그러시면 그거를 정확하게 보려면 사진상에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 일상생활 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하면 조금 지켜봐도 상관은 없고요. 불편은 없습니다. 예. 상관은 없고, 근데 그 등산을 많이 하시는 건 좋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등산을 계속 하시고 싶으면 검사를 한 번 더 해봐서 정말 연골이 손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등산을 계속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아프시다고 하면은 더 등산하시는 게 안 좋습니다. 무릎 건강에. 그리고요, 우리가 이게 일반인 앉았다가 다리를 움직이면은 처음에는 약간 뚝뚝 소리 나다가 그 다음에 소리 안 나야 정상 아닙니까? 예.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건 정상은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에 뚝뚝 몇 번 걷다가 안 나야 되는데 한동안 예를 들어서 다시는 설명 못 드리겠는데 한 10회 정도 하고 난 후에는 이게 또 소리가 안 나요. 그 좌측에는 앉았다 일어도 뚝뚝 소리가 안 나는데 우측 다리만 그렇게 뚝뚝 소리가 나요. 아버님은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검사요? 예.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의심 가는 증상은 반월상 연골판 외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이 반월판이라 그러면은 무릎 사이에 예. 반월상 연골판에 손상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손상이 돼 있으면 그게 많이 손상돼 있으면 관절 내시경을 한번 다듬어 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검사 엑스레이만 찍지 말고 MRI 찍어서 연골판이 손상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꼭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69세예요. 예, 목소리가 엄청 씩씩하시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 다른 게 아니고 예. 제 발 뒤꿈치가 네. 가시같이 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걷기가 힘들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해? 뼈가 자란다고 들었어요? 예? 어머니 엑스레이 찍었더니 뼈가 자란다고 들었어요? 예. 뼈가 자란다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머니 증상은 뭐냐면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족저근막염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족저근막염이요? 네, 발바닥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발바닥 이렇게 보시면 발바닥 밑에 이 근막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요. 뒤꿈치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염증이 있으면 그렇게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뼈가 자란 거를 대부분은 밑에 쪽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근막에 따라 이렇게 자란 거기 때문에 뼈가 자란 거를 자르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고 그 근막에 있는 안 잘라도 됩니까? 예. 근막이 만약에 그건 엑스레이 찍어서 제가 한번 봐야겠는데 대부분은 뼈가 자란 걸 자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근막에 있는 염증만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편한 신발 운동화나 이런 거 신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있어요. 족욕 같은 거 하시는 거 좋고, 그다음에 발바닥을 스트레칭하는 운동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병원 가셔서 꾸준히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 좀 받아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갑니다. 예. 잘라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도 되게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이걸 치료로서도 되는 거예요? 예. 한 10년이 넘은 거예요. 10년이 넘으셨어요? 요즘 10년이 넘으셨으면 거기에다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체외 충격파라는 또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그 족저근막염에 많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많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내용 살펴볼게요. 저 인공관절 수술 알아봤는데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74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은 20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3년 전에는 인공관절 하기 싫어서 관절 내시경 수술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 통증이 심하셔서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일찍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무릎 연골이 다 상해서 이제 다리도 옷자로 휘어 있고 뼈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잘 걸으시니까 네. 이제 건강도 좋아지시고 무릎 통증도 좋아지시고 해서 환자분이 왜 지금 수술했을까 좀 일찍 해야지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던 환자분이십니다. 아, 지금 네. 많이 좀 쾌차하셨군요. 네. 인공관절이 근데 좀 몇 년 쓰면은 교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인공관절 자체가 무조건 다 수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100명 정도 수술했으면 10년 동안에 100명 수술한 사람 중에 90명에서 95년 명이 네. 90명에서 95년 10년 동안 쓰고요. 15년 동안 쓰는 환자분들은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은 대부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 인공관절은 뭐 15년짜리야, 20년짜리야 이건 뭐 맞는 말은 아니고요. 대부분 인공관절 수술하면 한 15년 이상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가끔 전화 주시는 분 중에 또 이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효과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예.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 보는 게 좋은 걸까요?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최소한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려 봐야지 네.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대부분은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더 아프다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이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어졌습니다. 적어졌고 네. 대부분은 수술 전보다는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기대치가 너무 또 크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인공관절이 이제 처녀 총각다리로 가서 기대치가 이제 변할 것 같은 이제 기대치가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인공관절은 100점짜리 수술은 아니라고. 인공관절은 80점에서 90점짜리 수술이라고. 그래서 처녀 총각대 그 기능의 80에서 90%까지만 해주지 100점짜리로 만들지 못한다고. 모든 그 의사들이 다 그렇고. 그래서 기대를 제일 처음에 그렇게 하시면 대부분 환자들은 수술 전에 걸을 때 통증인데 수술 후에는 걸을 때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술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수술이니까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평소에 저희가 좀 무릎을 잘 건강하게 지키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야외 활동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무릎 관절 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것도 네. 있을까요? 이제 무리하게 무릎에 체중 부하를 하는 건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운동이 이제 수영이나 자전거 걷는 거에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체중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체중 1, 2kg만 빼도 무릎 아픈 통증이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식이 조절도 많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럼 뭐 스피닝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자전거이긴 하지만 그런 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나요? 스피닝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 하는 운동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스피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무릎 건강에 특히 안 네. 좋은 게 젊은 여자 스쿼트 있지 않습니까? 앉았다 네. 일어났다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릎 연골에 부담을 많이 주기 예.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무릎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 해결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최성근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